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Don't just do it. Your every move is the message. 송기령, 요분은 저기 구 다음소프트 부사장님이신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빅데이터를 모아보면 그 속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AI 기술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 즉 데이터들에 들어있는 행동과 이유,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런데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운명론이나 정해진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 덕분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욕망의 합이 곧 미래에 벌어질 일들의 인풋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욕망을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1장은 기시감, 당겨진 미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몇 년 전, 수년 전에 봤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미래에 그대로 벌어지더라, 라는 거죠. 예전에 흥미롭게 했던 관찰과 측정, 조심스러운 추론이 몇 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노라면 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변화가 시작된 시점 또한 알고 보면 꽤 오래전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 키워드들을 조사를 했는데 평상시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정말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엄마는 파김치, 고3은 초불안, 김대리는 생산성, 집착,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일으킨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들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들 문제가 처음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속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켰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문제들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련돼서 가사노동, 무한경쟁, 저성장과 고용불안 이 모두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들이 노출됐을 뿐이니까 이참에 근원적으로 손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수년간, 16년간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크게 이제 3가지 변화, 3가지 화두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니라 이제 혼자 사는 사회로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장수하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하는 사회에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유익 있게 봤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잘 꾸려가는 사회로 분화되고 있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나 또한 혼자 잘 지낼 수 있도록 독립심과 유연성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효도 시스템을 외주화할 만큼 엄청난 부를 쌓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뭐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던가 아팠을 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놓던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히 독서하고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제는 자신의 생산성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의 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기술과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의 확산과 관련돼서는 농업적
근면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생각 없는 근면성은 조만간 주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남들에게 도출될 수가 없는 거죠. IT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목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방향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자리는 곧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지난 20년간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고 검증할 수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변화의 큰 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그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가, 결국에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할 것이냐? 물론 자기 업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회의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이 저자와 같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매년 이제 트렌드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특별하게 남들과 차이점이 있는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좋은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을 반복하면서 데이터 아래 숨겨진 함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 비결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종 간의 지혜를 모으는 사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은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줬고 그에 대한 해법은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그 데이터에 숨겨진 함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일반인들 이제 데이터 분석에 능숙하지 않거나 관련된 일자리에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많이 읽어라. 책이든 뭐든 꾸준히 많이 읽어라. 읽다 보면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보다는 조금 느리겠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모아서 숙고해서 결국에 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은 데이터보다는 느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트렌드에 좀 더 익숙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 데이터 분석을 이제 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됩니다. 텔레마케터는 과거의 유망 직업이었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없어질 직업 1순위입니다. 그래서 사형산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면 안 되죠. 그래서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먼저 하면 돼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기술의 변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놓고선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트렌드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일들,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숙고한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 혹은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도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아예 위로 올라가서 그런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들 그런 궤도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와서는 이런 데이터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그런 추상적이고 인문학적인 생각들을 결합하다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거는 결국에는 현재의 그리고 과거의 어떤 추이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찰은 우리 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변화를 언제나 겪고 있으므로 관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업을 현재의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변화든 조짐이 작았다가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조짐이 작을 때 미리 인식하고 그 작은 욕망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욕망이 팽창했을 때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투자랑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남들이 주목했을 때 그 과실을 맺게 됐을 때 가장 이제 효율이 높겠죠. 지금은 세계화 플랫폼화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헐값에 많이 파는 대신 더 정교하게 경쟁력을 다듬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결합해서 결론을 내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투신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최상위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가지 작은 거라도 그 작은 거에 대해서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의 적응, 생각의 현행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의 수용성이 생존과 연결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인류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논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를 토대로 성공률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과학기술과 이성적 사고, 뭐 등등. 그래서 토론을 통해 확률을 계산해서 선택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백신을 맞을 때도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는가, 혹은 그거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과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논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연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과학 상식과 이성적 사고를 갖추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 같습니다. 의견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소중한 인풋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의사결정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의사, 그 의사도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 그 의사의 말만 종교적 믿음같이 믿어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이유라든가에 의해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만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에 봤던 것, 그리고 봤던 것과 연계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만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속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도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만들거나 장인이 되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다. 근데 이제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쉽지 않은 거고, 사실은 하나하나가 장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을 팔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일상적으로 체력된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와 지향점을 가지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화에 대한 전문가다. 전문가로서 장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운동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어떤 운동화들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운동화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분석했는지 SNS나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게 되겠죠. 그거를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재앙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뭐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윤리성과 관련된 그런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상에서는 잘 되면 잘 되지만 또 잘 됐을 때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게 또 확 퍼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록이 다 증거가 남는다는 거죠. 구매는 그 브랜드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동조고, 콘텐츠에 대한 수용은 지적 취향에 대한 선언이며, 특정인을 팔로우하는 것은 연대에 대한 증명이 되니 이 행위들은 결국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고 이런 거를 숨길 수가 없죠. 말로는 숨길 수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기록에 남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로 다 체크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고 성장의 기록을 체력하는 것이 곧 나의 프로파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 직접 하셔야 되고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 그 성장 과정이 나의 자산으로 환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결국에 나의 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어떤 추상적인 생각, 나의 취향,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나의 사명,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장인데요. 뭐 이제 성장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유행에 누가 하고 있었지? 라고 물을 때 시작하는 건 늦다라는 겁니다. 깊이가 얕기 때문이죠. 먼저 시작한 사람들, 세상에 유행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입지를 선점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축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때가 왔을 때 발견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되고 오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본다. 숙련될 때까지 지속해보면 예술적 형태의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덕업일치의 순간이 되겠죠. 나의 애호와 진정성이 일상의 기록으로 남으면 그 자체가 자산이자 전문성이 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다만 숙련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실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봐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우리는 고민의 총량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다 의미와 상징을 새겨놓고 그런 다음 상대에게 넌지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민의 총량이란 내가 했던 시도의 총합이므로 내 전문성 및 숙고의 결과를 파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축적도 있지만 이해와 지식의 총합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해박함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브랜드, 그 다음에 어떤 상호명, 그리고 어떤 슬로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 하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열성적인 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 팬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네트워크 상에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겠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의 컨텐츠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저자의 시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이런 어떤 방법론, 그런 지식에 대한 접근법에
그런 쪽으로도 이 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후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2022년의 트렌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교적 이제 읽기 쉽게 이제 써진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